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윤문수 객원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의 성공적인 보건의료 민관협력 파트너십, 우리가 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제 PPP라고 약자로 부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발표할 순서는 서론, 그리고 글로벌 PPP, 또 한국의 PPP, 그 다음에 결론 및 재원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배경 및 도입 분야입니다. 우선 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그램, 이제 PPP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말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1950년대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처음으로 공공 분야의 자금과 또 민간 분야의 자금을 통합해서 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수도 또 전기와 같은 공약 사업을 위해서 공익 사업을 위해서 이제 PPP 통합 조인트 이런 자금을 활용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는 도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PPP 합작 투자를 이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가 제가 2001년도부터 유엔 본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국제 공무원 할 때 보면은 그 맨하탄에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런 것을 이제 공사할 때 이러한 PPP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분야에서 민간 분야 연구개발에 비영리 분야와 또 공공 분야 이런 재원 마련에도 PPP가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PPP를 이제 HIV, 에이즈, 또 말라리아 이런 퇴치를 위한 정부, 또 원조 기관, 그리고 민간 부분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말할 때 사용되거나 또는 농업 방법의 개선을 도입하거나 또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제 촉진할 때 사용됩니다. 주요 요소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 부문과 또 민간 부문 당사자 간의 장기 계약, 그리고 민간 부문 당사자에 의한 공공 기반 시설, 설계, 건설, 또 자금 조달 및 운영, 그리고 공공 부문 당사자 또는 일반 대중이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 당사자에게 PPP 계약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PPP 계약이 종료될 때 이 시설은 공공 부문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또 공공 부문으로 돌아가는 그 소유권 이슈가 있습니다. PPP는 우선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민간 당사자가 상당한 그 위험과 또 경영 책임을 지고 그 보상이 성과와 연계되는 공공 자산이나 또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 당사자와 정부 기관 간의 그 장기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그 보건의료의 그 PPP 유형을 알아보면 세계은행 PPP 모델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보건의료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시설 자금 지원만 하는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시설과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용어 또 정의와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즉 1번에는 첫 번째로는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그 형태를 이제 운영 계약, 또 성과 기반 계약, 양호 계약이나 리스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설 자금 지원은 병원의 그 디자인, 건설, 자금을 운영하는 DBFO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가 있고, 또는 병원의 건설, 소유, 운영, 또 이전하는 BOT 형태, 그리고 영국의 민자 사업,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형은 임상 서비스 합작 투자, 그리고 프랜차이징, 또 민자 사업 플러스라고도 불리는데, 민간 운영자가 병원을 건설 또는 리스하고 지정된 국민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 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PPP 모델의 주요 특징은 왼쪽에 보시는 원형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장기간 계약,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자산 소유권,
그리고 성과지표, 그리고 위험 분담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PPP의 전형적 구조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특수 목적 법인, 즉 SPV라고 하는데 Special Purpose Vehicle, 이것이 이제 프로젝트 재무제도 그리고 많은 PPP의 핵심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 기능은 정부와 협력, 또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자금 지원, 투자 협력, 또 건축, 관리 유지, 정보화 및 장비, 그리고 비임상적인 분야의 운영, 또 임상적인 분야의 운영, 그리고 인력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프로젝트나 투자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또 구체적인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성된 법적인 이러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법인은 또한 SPV라고 부르는 요 가운데 그림은 다른 투자자가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추가적인 관리 및 기술 역량을 이제 가져오고 대여자와 투자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륙별로 보건의료 인프라 프로젝트 이 트렌드 점유 수준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럽이 약 60% 이상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분야에 가장 많은 세 가지 유형 PPP 비즈니스 모델 요약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인프라 기반의 모델, 두 번째는 임상 서비스 모델, 세 번째는 통합 PPP 모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통합형 PPP가 가장 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임팩트, 그 효과가 제일 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이렇게 하이어로 되어 있는 통합형 PPP로 갈수록 즉 그 민간 사업자에게 병원 설계를 맡기고 건축하게 하고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병원을 운영하게 하고 또 진료하고 진료 지원, 즉 임상병리라든지 방사선 촬영, 또 판독 이런 것들, 그리고 비임상적 지원, 세탁, 식당, 또 주차, 이런 경계 이런 것들을 모두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다음은 전형적인 그 PPP 프로젝트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우선 국가 및 지역 보건의료 전략에 기반한 그 필요, 니즈를 식별하고 이 니즈에 맞게 민간의 자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을 이제 식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타당성 조사와 또 경제성 분석을 이제 하고 또 자금 조달 방법을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관련 법과 또 규정의 그 환경을 또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그 제안 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에 대한 RFP를 준비하고 이 조달 또는 입찰 관련된 문서를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입찰자들이 조달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 적격 심사 단계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배경과 이제 이론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적인 사례는 이제 PPP의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그 PPP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세계은행 이 홈페이지나 또 이 트위터에 들어가면 소개된 것 중에 최근에 나온 것이 터키의 이러한 그 큰 그 메디컬 컴플렉스입니다. 이 병원은 터키에 소개된 최초의 그 PPP 사례로 동부 터키에 건축된 병원인데 약 한 340만 명을 진료하는 주요 이제 의료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컴플렉스에는 여러 가지 그 종양에 대한 암에 대한 치료, 그리고 여성에 대한 질환,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그 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특히 흥미로운 것은 지진에 대한 모든 대비를 해놓은 최첨단 시설로 이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할 때 월드뱅크와 또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이라는 국제 개발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2017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키르기즈스탄의 혈액투석센터 PPP 사업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은 그 장비나 또 전문가가 부족해서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의 약 한 20%밖에 혈액투석 치료 접근성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년 그 한 1,000명 정도가 국민들이 매년 그 이제 콩팥이라고 하죠. 그 신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그 PPP 사업으로 혈액투석 환자의 진료 서비스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었고, 이 재원 조달은 오스트리아 재무부나 또 스위스의 경제협력국, 그리고 헝가리 수출입은행, 또 국제재정기구가 이제 함께해서 이 키르기즈스탄에 처음 PPP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수도권을 포함한 4개 지역에 혈액 투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전체 인구의 한 75%가 이 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에서 이 중증 환자들이 이제 진료를 받거나 또 진단을 받으려면 버스를 타고 마을에서 이제 그 병원까지 가고 또 돌아오려면 하루 종일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접근성 이런 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인도의 그 수백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2014년에 자카르타라는 정부가 이제 이 PPP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IFC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약 한 1,200만 달러를 투자를 동원했고, 또 저소득 환자의 그 지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 정부에서 약 한 40만 달러를 지급금을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향상된 기술과 또 효율성, 또 숙련된 의료진, 또 신속한 서비스를 통해서 연간 한 350만 명의 거주자가 이런 암 관련된 질환, 또 심장, 비뇨기과 또 기타 병리학 서비스를 기본부터 또 고급 수준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인도의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 메갈리라는 주에 75만 가구 이상의 모든 시민들에게 포괄적이고 경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에 있는 150개의 1차 의료 및 또 지역사회 의료센터가 참여하고 있고, 또 인도 전역에 한 43개의 고급 3차 의료 지원 병원도 이 네트워크에 이제 참여하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보건의료 접근성과 또 진료의 질이 높아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약 한 70%가 이렇게 이제 그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PPP 사업을 통해서 임상병리라든지 또는 방사선 진단 이러한 서비스를 그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큰 변화를 일으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의 이러한 그 PPP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는 외교부 산하에 국제 그 개발 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카라고 부르는 인터내셔널 코어포레이션 에이전시라 그래서 국제 그 협력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이러한 PPP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그 2010년도부터 주로 기업 협력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다가 현재는 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이라는 그 개발 어떤 혁신 프로그램 내에서 IBS, 또 CTS, IPS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IBS라고 하면 포용적 어떤 비즈니스 어떤 그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IPS라고 하면 이제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그리고 CTS라고 하면
좀 그 창의적인 기술로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등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고, 이것이 2020년 현재 예산은 233억 원, 또 이제 사업은 한 106건 정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코이카는 이런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1,695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 이제 정부가 1,005억 원, 또 기업이 690억을 이제 같이 이렇게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으로 개발 재원을 마련해서 총 29개 국가에서 보건이라든지 교육, 또 농촌 개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협력 사업을 이제 발굴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베트남에 이제 우리 코이카하고 그 같이 이제 결핵 이런 그 진단, 또 호흡기 질환 이런 그 진단 시스템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분자 진단, 비교 검사 공동 연구, 그리고 베트남 국가 결핵 진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이제 이 시젠이라는 한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 시젠 기업은 이번 코로나19가 처음 2019년 말에 발생했을 때 바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리얼타임 PCR 이런 시약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아마 국내 또는 국외로 수출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가장 신뢰성 있는 업체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들도 있어서 어떤 그 골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폐에 문제가 있거나 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을 수 없고, 또 찍어도 판독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PPP 사업으로 이제 한번 시범 사업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메루 카운티에 있는 병원,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헬스 허브라는 그 원격으로 이제 그 방사선 판독을 하는 업체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해서 이런 것을 원격으로 판독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의료진을 교육하고,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고, 또 팍스라 그래서 이제 Picture Archived Communication System, 이러한 의료 영상 저장 및 전송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판독하거나 원격 의료를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직접 제조하고 생산 수출하는 이러한 그 생태계가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형태도 이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중에 이제 한국에는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서 아프리카나 주로 이제 캄보디아와 같은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하고 협력해서 또한 그 미국의 CDC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신종 감염병들을 빨리 탐지하고 대응하고, 또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 이러한 사업들도 참여했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마 원하는 나라에는 이러한 그 조인트 벤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전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기 원하는 그러한 업체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산하에 특별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관이 이러한 그 PPP 사업을 또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한국의 우수한 대학병원, 그리고 외국 병원 그 운영을 했던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한국의 의료기관들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이제 그러한 역할도 이제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로 한 20개국에 89건이 있었고,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들도 이제 지원을 하는데 한 10년간 한 709만 명,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온 많은 의료인들의 그 연수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2개국 864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 보건산업진흥원이 PPP 사업을 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이 서울대학교 병원은 약 한 2015년 기준 4,000병상, 그리고 2,462명의 이제 의사, 그리고 3,778명의 이제 간호사들이 있었고, 한 10,000여 명의 직원들이 이제 근무하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러한 그 지방에 또는 서울시 내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거나 또는 그 브랜치 병원이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 서울대병원의 역량을 또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고 환자를 유럽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나라의 병원을 유럽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건축하고 또 거기에서 모든 권한을 줘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2014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에 다시 5년을 또 재계약을 한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아랍에미레이트 이 병원은 대통령이 그 지역 사회에 기증한 248병상의 비영리 공공병원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이 병원은 암이라든지 또 심장병, 소아병, 그리고 이제 응급의학, 재활의학, 또 신경계에 관련된 이런 질환에 중점을 두고 의료 체계상 3차 수준의 이러한 그 병원 진료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총 228명의 한국인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이제 기타 의료 종사자들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약 한 1,000여 명 정도의 이제 국제 이런 그 직원들이 거기에 이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 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한국의 이러한 그 의료진들이 가서 외래 환자를 약 한 10만 명 이상, 그리고 입원 환자도 한 5,000명 이상 이제 진료를 했고, 또 수술도 한 2,000명 정도 이상을 이제 치료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이 병원이 2016년도에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우리가 조인트 커미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국제 인증을 통과해서 또 높은 점수를 받아서 모든 업무를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PPP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이제 성과 지표를 무엇으로 할 거냐를 정하게 되는데, 계약상 그 중에 이제 주요 성과 지표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아시아에 있는 이런 몽골이라든지 또는 그 우즈베키스탄에 건립한 병원의 이제 PPP 사례입니다. 왼쪽이 이제 몽골의 우리나라의 그 대동 메디컬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참여해서 설계하고 건축하고 또 의료 장비를 선택하고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이러한 컨설팅을 했고, 우즈베키스탄에는 이제 부하라라고 하는 옛날에 그 실크로드에 병원을 설치해서 많은 그 몽골이나 우즈벡에 있는 환자들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치료받고 가는 이러한 불편함을 또 비용의 이러한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땅을 제공한다든지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해서 모든 운영권을 부여하고 또 운영하게 해서 그 주민의 보건의료를 향상시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이제 여러 가지 병원뿐만 아니라 주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표준화해서 그 응급의료 체계를 발전시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1세기의 청진기라고 하는 이제 휴대형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데에서는 이제 앰뷸런스와 함께 이런 초음파를 이제 이런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제공했고, 또 월드뱅크의 사업으로 이러한 것을 또 지속적으로 이제 조달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러한 의료기기의 이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는 이러한 의료기기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클러스터를 이제 기술이나 또 수출을 지원하는 이러한 원주 메디컬 인더스트리 테크노밸리와 같은 이런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굉장히 앞선 혁신적 기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심전도를 측정할 때 병원에 가거나 해야 되지만 자기가 이제 이런 그 패치 형태로 가슴이나 이런 데 붙이면서 24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이러한 기기가 있다든지 또는 의료용 이러한 그 소모품 중에서도 혁신적 의료용 소모품이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원료를 사간다든지 이런 기술을 이제 이식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PP 사업과는 좀 다르지만 우선 해외 원조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참여했던 것이 이제 탄자니아의 201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국립병원을 건축하고 동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병원을 건축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운영을 대한민국에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든지 또 베트남의 이제 중부 지역에 과거 베트남 전 때 대무제트 근방에 있는 병원을 지어주고 이제 운영하게 하는 거라든지 또는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아동병원을 이제 건립해 준다든지 저런 MRI와 같은 이제 첨단 장비를 이제 같이 제공해 줘서 보건의료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이제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은 아니고 프라이빗 파트너십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양국이 관여가 되어 있는 이런 그 한국과 중국의 사례인데 제가 속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 세브란스 병원은 아래에 보시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이제 브랜치 병원들이 있고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는 약 한 2,500여 병상 그리고 연간 한 84만 명이 입원하고 있고 또 1년에 250만 명의 이제 외래 환자를 이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1명의 의사들이 있고 약 10,000여 명의 이제 직원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을 3만여 건 이렇게 지금 했고 8대의 로봇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칭다오에 똑같은 병원, 그리고 똑같은 수준의 병원을 건립해달라, 또 운영해달라, 라고 요청이 와서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세브란스 병원은 이 로봇 수술로 매우 유명한데 올해 7월에 국내 그 로봇 수술 도입된 지 약 16년이 되는 해인데 세브란스 병원이 2005년 7월에 국내 최초로 수술용 로봇 다빈치를 도입하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단기간에 4,000건 이상의 로봇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6월에는 전 세계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로봇 수술 3만 건을 이제 달성을 이제 한 사례가 있어서 세계의 표준을 지금 만들고 있는 병원이라서 중국에서도 칭다오나 이런 데서도 전적으로 이런 협약을 맺고 똑같이 병원을 지어달라라는 이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PPP 사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선 적용하기에 앞서서 루마니아의 이제 보건 이런 인프라에 대한 외부에서 본 이 평가 점수를 한번 보게 되면 약 한 45.8점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이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왔을 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예방, 탐지, 대응 또 이런 건강 의료 체계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표준이나 규정 그다음에 이제 위기 관리 이런 평가를 한 것이 50점이고 그러나 전 세계로 볼 때는 한 195개국 중에 이제 60등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한번 이 평가표를 보면서 0점이 나와 있는 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한 5개로 표시를 했지만 6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다. 또 사람, 동물, 환경에 대한 원 헬스 개념에 대한 통계 보고와 데이터 통합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유럽 WHO 지역본부에서 평가한 걸로는 이제 의료인들의 숫자가 의사와 간호사 숫자가 매우 이제 부족한 걸로 좀 나와 있고 그 국가별로 이제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볼 때 10만 명당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사망률도 사실은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T나 MRI 또는 PET-CT 같은 이런 것이 인구 1000명당 숫자를 보면 제일 적은 게 또 루마니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보건 인프라를 PPP 사업으로 투자해서 시급히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방이 가능한데 사망하는 경우도 지금 제일 높은 이런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들은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산업진흥원이 루마니아의 경우에 PPP 사업을 할 경우에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한 부분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1점으로 나온 부분이 가장 낮은 이제 그 수준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러한 PPP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나 기관이나 이런 사람 전문가가 있는가 이제 하는 그런 부분부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점검하면 향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PPP 사업의 성공을 위한 가장 키 포인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 요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치적 의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투명성,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역량, 또 계약 완전성, 융통성, 또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 PPP 경험이 있는 역량 있는 은행, 또 민간 자본의 조달을 위한 지역 시장과 투자자 보호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지금 현재 식별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루마니아가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 또 건강한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바이오 또는 보건의료 산업으로도 해서 국가 경제에도 큰 긍정적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